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스토커 시간입니다. 부천고등학교가 2027년부터 과학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천고의 운동부, 이 야구부가 갈 곳이 없어졌다는 지역사회 우려가 그동안 있었는데 지난 28일이었죠.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부천고 야구부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또 수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이제 확정된 상황은 아닌데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지, 또 그간 6개월 동안 어떤 논란이 진행됐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또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차장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정 차장님, 지금 부천고 야구부가 이제 김포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앞에 소개해 드렸는데 네. 진행 상황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8월 28일이죠. 이 김포과학기술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야구부 창단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올해 김포과학기술고에 야구가 생기면 현재 이 부천고 야구 학생들 모두가 학교를 옮겨 야구 활동을 이어가는 겁니다. 2027년 부천고의 과학고 전에 확정되면서 야구부는 사라질 운명이었는데요. 이 운동부 인원이 학년당 제한되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 14명의 엔트리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고 학생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부천교육청청 같은 경우는 학년당 15명의 선수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 특수 목적고이기 때문에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운영이 힘들게 돼서 김포과학기술고로 옮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박 의원님, 저희가 지난 녹화 시간이었죠. 이제 이 이야기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했던 시간이었는데, 일단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이야기로 좀 매듭이 좁혀지고 있는데 그간에 흘러왔던 과정도 좀 들린 게 있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지난번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로는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제 끝이 된 것 같고요. 부천교육청 담당 과장과 장학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학부모 측으로부터 오히려 좋은 소식이 왔어요. 김포의 상황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제안받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의원실, 국회의원실, 그리고 이재용 도의원, 교육청, 시 이런 관계자들이 김포의 학교를 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던 중 김포과학기술고로부터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전향적으로 받아줄 것을 몇 차례 이제 협의를 하고 TF와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는 그간에 야구부가 없던 학교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게 가능하게 됐는지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말하는 게 이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희망을 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좀 어려운 사항이 좀 있었긴 했지만 경기도 인근에 좀 학교를 알아봤는데 김포과학기술고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동부 창단에 대해서 비용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도와 경기도 교육청하고 그리고 경기도조정에서 이제 비용 이렇게 지원, 그러니까 창단하는 비용 훈련비 그러고 창단할 때 비는 비용을 좀 직접 지원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을 예상하시냐, 그러니까 약 1억 원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보다 더 드러날 수도 있고 아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 미리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옮기기로 했으니까 이제 경기도 지원청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TF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를 꾸려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경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은 빼고 이제 2학년 학생들 주로 옮기고,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선수를 모집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설이 없는 학교에서 그 시설을 또 바로 준비하고 맞아야 할 텐데 이게 제 시간에 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부천교육지원청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니까 현재 김포과학기술고에는 육상부는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구기종에 관련된 건 없어서 하지만 이 김포에는 야구 시설이 잘 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곳에서 운동할 아마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학교의 이제 결정, 이제 학교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TF에서 아마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이제 학부모들의 정보를 통해서 뭔가 이 이야기가 전개된 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과 어떤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좀 긍정적인 상황이었나요? 아무래도 지금 야구를 계속 하고 싶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학교가 옮겨지면 학교 야구부가 없어지는 그런 걱정도 있을 텐데 또 김포과학기술고를 옮기면서 이제 부천고 야구부 학부모들은 좀 한시름 났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있고요. 또 이 창단 안건 통과서가 알려진 뒤 신입생이 이제 들어오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됐다 그렇게 보고서 안도한 분위기고 어쨌든 이 김포 과이고 야구부 학생과 이전은 어쨌든 올해 내로 그러니까 2020년 내로 이제 마무리되고 보시고 그리고 TF를 진행을 하는데 또 지금 야구 인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부천고 내에서는 그래도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서 야구부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하는 학부모들과 그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김포 과학기술을 부천고학생들이 이동해서 좀 좋은 성적을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그런 선배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예. 만약 이전하게 되면은 그 스태프진들이나 야구 관련 관계자들이 이제 그대로 옮겨가시는 걸로 일을 하면 되죠. 지금 그러면 이제 지원도 아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어떻게 얼마나 가능할지도 좀 궁금해요. 이제 그 지원의 주체는 부천시나 부천교육청일 수는 없고요. 이제 경기도로 옮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체육회 이런 곳에서 야구부가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총 5년간 4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그런 그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노시설 개발도 개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인프라뿐이 아니라 이 운동부를 운영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교원도 충원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행정 지원 절차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야구부가 김포 대학교의 야구부가 창단한 거와 맞춰서 지금 김포시 체육회나 김포 야구협회는 굉장히 좀 들뜬 분위기예요. 이렇게 야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김포시가 이걸로 조금 더 시를 잘 알릴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서 협회 차원에서도 또 체육회 차원에서도 또 다른 지원을 지금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에 여는 말에서 부천시 운동부가 야구부인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좀 바로 잡겠습니다. 이제 부천 운동부에는 사이클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이클부 학생들도 옮겨갈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야구부 문제가 워낙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고 팀 플레이다 보니 포지션도 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야구부 문제가 급하게 대두됐었던 거고요. 사이클부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은 야구부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종목인 게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클부가 사실은 성적이 훨씬 더 좋아서 야구부보다는 그래서 부천고 사이클부가 아주 높은 수준의 지금 성적을 내고 있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사이클부의 이전은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클부는 27년 3월 개원 전까지만 해결이 되면 아직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와 충분히 논의하고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사이클부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운동부도 역시 그 선수들의 성적 여부에 따라서 또 그런 연관성이 있군요. 자, 이제 부천고 야구부, 부천고의 그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한테는 또 추억이 새록새록 할 텐데 어쨌든 운동부가 부천에서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야구부, 운동부가. 이 현상을 물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학령 인구 감소로 해서 이제 선수풀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교 예산과 학부모 부담이 커서 운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이 성적 중심이라던가 또 승부 지상주가 좀 비판이 받으면서 학교의 운동부 유지하는 동력이 좀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처럼 전국대회 입상, 대학 프로 진출한 엘리트 육성 학교 교육 중심이 좀 되기 좀 어렵고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또 운동부가 있으면 그런 학습 저해단 뭐 이런 여러 가지 마비 문제가 있으면 해외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대신 생활체육 그리고 동아리 활동, 스포츠 클럽형 수업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체육의 쇠퇴라기보다는
이 학교 스포츠의 패러다임 변화가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이 특정 종목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승패보다는 체력 그리고 협동, 건강 중시하는 방향으로 체육 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소수만 누리던 기회가 다수 학생에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운동부 문제는 다행히 지금 활로가 생겨서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자, 과학고 문제도 좀 살펴볼까요? 2027년 개교, 또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는 반기는 소식, 또 일부에서는 또 반감을 갖는 여론도 함께 공존했습니다만은 2027년 과학고, 부천과학고 문을 여는데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없습니까? 일단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올해 예산이 270억 가량이 내년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롯이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또 경기형 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 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천 그리고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국가적인 이슈와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또는 중앙 정부의 지원, 그리고 재정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시 예산으로만, 시 재정으로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영희 시장도 아마 그런 지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성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당위성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아마 시는 조금 더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네. 지금 국비와 도비 지원 확보 문제 언급하셨는데 이게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된 예.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내년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은 지자체가, 그러니까 예. 부천시가 담당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지원은 지금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예. 오롯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떼어놓고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는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드리면은 예. 그 부천시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도대체 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시비 479억이 좀 끝나는데 이제 이 시공관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국도비 이제 확보 목표로 해서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 100억이 조금 넘게끔의 아무래도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움직여서 이 시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비까지 해서 80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이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중앙이나 이게 시도비 분배에 있어서 어느 시를 더 많이 줄 것인지 안 줄 건지 이 부분은 아마 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풀어가야 될 문제가 크다고 보고, 일단은 첫 번째는 부천시가 오로지 479억은 기획 단계에서는 들어간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일단 비용 문제는 아직 풀어야 될 부분들, 또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게 남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지역사회에서는 그 찬반 여론이 아직도 공존한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계속 주장은 엇갈리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떤 것들을 남겨놓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가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초기에는 이제 지역 인재 유치라던가 뭐 예. 아니면 일반고 황폐화 우려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 일본인들 반대하기도 했었고, 또 아니면 특히 교육 불평등 심하면 조기 교육 조기 과외 경쟁 사회적 비판을 맞물리면서 이 반대가 좀 힘을 좀 받았죠. 하지만 이 최근에는 교육부가 좀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과학, 수학, 영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정치권도 이제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대안 제시로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이 예. 많이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공개적 반대 방향도 좀 낮아졌고, 이 수위도 좀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이런 부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회적 형성이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찬희 의원께서는 지난 편에서도 저희 질문을 그 이 대목 때문에 집중적으로 받으셨는데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목소리 있었고 당시 김광민 도의원도 반대 우려를 강하게 하셨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의견들도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결이 돼야 할까요? 일단 과학고등학교 발표가 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야구부 이전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았었고 피해 보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김광민 의원의 개인적인 목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김광민 의원의 개인 의견일 것이다. 민주당 내에 이견은 없고 특히 이 과정에 야구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김기표 의원은 부천고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과학고 반대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반대로 다시 조금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반대했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사표명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뭔가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도 좀 있었죠? 그 사이에 수주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소식이 있었어요. 지역에서는 좀 반가운 일이었는데 일단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금 계속 추가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안에서도 여러 곳이 됐는데 이게 어떤 학교인지 좀 한번 듣고 갈까요? 뭐 어떤 성격이 있는 겁니까? 자율형 공립고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데 자사고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두 곳이 있는데요. 21개에서 이번에 10개를 추가 지정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학사 과정 그리고 교육과정, 학년제, 학기제 이런 공교육의 틀에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교의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금 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받은 것이고요. 수주고가 이번에 지정되면서 매년 1년에 2억씩 총 10억의 지원을 교육부로부터 약속받습니다. 이 지원받은 재정 지원을 근거로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주고는 노력을 할 것이고 향후 AI 디지털이나 지역 기반의 보건 생태 융합 과정 등을 개설하겠다고 수주고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뭐 앞으로 추가로 또 뭐 그런 소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대목인가요? 아무래도 이 학교에다가 모든 걸 좀 어느 정도 권한을 많이 주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테스트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단 설립 취지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꾸는 그리고 수능이나 어느 정도 우리 대학 입시 목적이 있는 학교에서 좀 더 진보된 그리고 이런 학교가 점점 많아진다면 과연 수능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이 현재 교육 문제에 대해서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형태의 고등학교가 많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정착이 되려면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제 학부모와 이제 학교들 그리고 교육기관 노력 그리고 정부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부천고등학교 현재 이름은 앞으로 이제 부천과학고로 2027년부터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그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또 그 사이에서 이렇게 통폐합 과정도 있을 수 있고 학교 통폐합이 또 이렇게 새로 생기거나 옮겨가거나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각 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물론 여러 가지 갈등과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단 개교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혹시 발생되는 또 새로운 일이 있다면 소식이 있다면 자리를 빌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운동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